뉴욕 증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내내 숨고르기 주간입니다. 내일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관망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0.55% 떨어지면서 15,947.74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과 다우존스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각각 0.17%와 0.06% 하락하면서 간밤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기 대비해서 연율 3.2%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또 먼저 발표됐었던 일보, 속보치의 3.3%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생각보다는 미국의 4분기 성장세가 높지 않았던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연율 3%대입니다. 한국 어땠죠? 지난해 1% 성장했죠.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관측에 힘을 보태는 정도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까지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온통 AI에 쏠려있던 시장의 관심은 다시 금리 환경으로 좀 분산될 걸로 보이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견해를 밝혔습니다. 먼저 연준의 2인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하면서 올해 3번 내리는 게 합리적인 출발선이라고 언급했고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연내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적절할 거란 동료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CME 페드워치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5월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6월 인하를 점치는 의견이 63%를 넘습니다. 저희 모닝라이브에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예상해드렸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핀비즈 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올해 좀 걱정되는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으로 구글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이 올해 조금 걱정된다 말씀드렸는데 알파벳 간밤에도 1.9% 하락했습니다. 구글이 챗 GPT는 물론이고 사람보다 낫다면서 내놨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일론 머스크나 역사적 인물들을 흑인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 오류에 가까운 상황이 나타나면서 구설수에 올라면서 지난주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AI가 편견을 드러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잘못이었다.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24시간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구글 내부 직원들도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대해서 일종의 조롱하는 밈 같은 걸 돌려서 보면서 사실 자사의 인공지능 개발 상태에 대해서 좀 의구심,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좀 빠르게 여기서 이미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구글이 지금 32개 미디어 회사들로부터 무려 23억 달러 규모의 소송도 걸리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간밤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제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는 68,982달러였습니다. 2021년 11월에 찍었는데요. 지금 2021년 11월 그때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6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7,000달러가 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어쩌면 오늘 이번 주에 역대 최고가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희 모닝라이브에서 어제도 그리고 올 초에 여러 번 집중적으로 짚어드린 대로 현물 ETF 승인 직후에는 잠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정된 반감기와 금리 인하 앞두고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승진 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종목판 가서 보시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개별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비트코인
기세 좋게 올랐는데 정작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특히 현물 ETF 승인 이후에도 여기는 계속해서 잘 나갈 거다라고 꼽혔던 코인베이스는 거래 오류가 나면서 1% 상승 마감하는데 1% 못되게 상승 마감하는데 그쳤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코인베이스 일부 고객들의 계좌 잔고가 0으로 표시가 되고요. 거래에 계속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은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렇게 기존의 제도권 거래소들에서 나오지 않는 허점을 좀 자주 노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여서 이 정도의 오류를 보인 것은 좀 상당한 허점을 노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늘 문제적 종목판에서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죠. 간밤에는 비욘드 미트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체육 회사죠. 사실 고금리 환경에 진입하기 전에 이른바 ESG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주목도가 컸을 때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ESG 회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최근에는 영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30% 폭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줄었고 손실폭도 컸지만 이번에 비용 절감 계획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비욘드 미트 공매도 잔고가 발행 주식 수의 36%에 달할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은데 주가가 오르자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좀 지나친 폭등이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금리 상황 함께 살펴보면요. 네, 대체로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변화가 없었지만요. 단기 금리, 기준 금리 전망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미 국채 2년물, 또 10년물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에요. 0.42% 하락하면서 배럴당 78.54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살짝 올랐습니다.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고요.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분위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애초에 시장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잠깐 전해드렸던 미 연방정부, 삐걱대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협상, 일단은 한숨 돌린 걸로 보입니다. 미 연방정부 패소에는 면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여야가 3월 1일이 시한이었던 농업과 에너지, 그리고 보훈과 교통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